네,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장장 콤비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국민들 정말 답답하다는 원성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체포영장 다시 이제 들어가면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얘기되고 있는데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저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예. 절대 안 되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가장 비겁하고 예. 가장 모렴치하고 가장 무책임한 겁니다. 예. 아니, 자기가 지금 권한대행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임명하고 그리고 나서는 딴 거 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직분으로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그 지금 전방에 가고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방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한남동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한남동 상황을 정리조정하고 이 상황을 깔끔하게 청소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이례라는 것은 선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지금 딴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결국에는 내란 동조범 예. 에 해당한다. 그 쪽지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예. 장소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덧붙일 말은 없는데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가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결정권자예요. 예. 어떠한 사안을 해설하는 그런 네. 위치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나라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치적인 고려는 하면 안 돼요. 네. 그냥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독하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예. 그게 지도자거든요. 그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하는 역할이에요. 의무예요. 예. 근데 그걸 안 한다라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라는 거를 넘어서서 저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 예, 자격 여부를 떠나서 제가 불안해하는 거는요. 지금 이 내란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불법적인 어떤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예. 저항이 있죠. 그리고 이 내란 행위 때문에 아까도 잠깐 통화하시는 것처럼 이 체포 시도할 때 굉장히 부딪힐 가능성까지 있으면 네. 맨날 경제를 얘기하는 그 권한대행이 네.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또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요. 직위해제 딱 시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리든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닥쳤을 때 판단해서 정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에 관심이 없다, 다치지 마세요라는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이쪽 편도 들어주고 저쪽 편들도 들어주면서 일종의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중간에서 죽어나가는 거는 국민들인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러저러하게 경제가 위기고 누구죠?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 예. 얘기를 듣고 경제 위기를 탈출해야 된다는 판단 속에서 굉장히 위중한 결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면 또 그런 얘기도 해요. 최상목이 2명 임명한 거 진짜 큰일 한 거다. 예. 거기서 더 바라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예. 있어요. 근데 대단히 기괴한 거 아닙니까? 네. 자기의 자의적 판단으로 둘은 하고 1명은 안 해주고.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나오는 것도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데 지금 그 지경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누구도 누구 말을 안 듣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렇게 한남동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저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예. 탄핵 심판 결론을 예. 그 파면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거 인정 못해. 예. 그리고 버틸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워낙 하는 행동을 보면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지금 불법이고 위법하고 세상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문제 있다고 그러고 서부지원에서 분명히 문제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기가 막힌 최상목 거죠, 권한대행은요. 예. 어쨌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에 대한 무게감을 느끼셔야 하고요. 역사적인 책무, 소명 의식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치적인 고려, 예. 나의 정치적인 앞날에 대한 이해득실, 이거는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가장 나쁜 결론은 뭐냐면 예.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 게 네. 가장 나쁜 결론이거든요. 예. 빨리 뭐든지 결정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경호처 말이 맞아요. 경호청 손을 들어줘요. 그럼 국회 내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해서 예.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조치들을 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면 나라 대단히 어려워질 거고 예. 대외 신인도 악화될 거고 정말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몰려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너무나 위선적인 거예요. 뭐냐면 네. 경제를 챙기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 저렇게 아무 결정도 안 하면서 경제는 걱정하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 저건 누가 봐도 어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 뭐 오늘 여러 가지 공수처의 무능은 또 극도의 무능을 보여. 정말 국민들은 오늘 하루 종일 답답함에 굉장히 막 미치겠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공수처는 의도된 무능입니까? 아니면은 무능해서 무능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그날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금요일 날 오후 이제 점심 무렵에 12시 예. 무렵에 이제 그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수뇌부 간 다툼이 있었다는 예. 거예요. 일단 들어가기 첫 번째 문이 굉장히 금방 뚫렸대요. 네. 사병들까지 동원해서 막은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병들이니까 금방 뚫렸을 수 있죠. 그리고 1차 관문 넘어 2차 관문에서는 이제 몸싸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3차 관문으로 가는 사이에서 누굽니까? 박종준. 예. 그다음에 이제 김성훈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포하고 가야 된다. 예. 이제 이런 거였고. 그리고 공수처에서는 체포하면은 그때 이제 그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네. 거잖아요. 물론 경호처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네. 유혈 사태 나면 경찰이 책임질 거냐. 네. 총격전 나면 경찰이 책임질 거냐. 경찰 쪽에서는 총격전이든 유혈 사태든 나면 그걸 경찰이 왜 책임지냐. 네. 수사지휘를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예. 이러면서 약간 그 책임론을 둘러싸고 네. 이제 싸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1시간 반 만에 접고 그러면 철수합시다 해가지고 네.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들어간 길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경찰 쪽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비유적 표현인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탱크를 동원해서 가지 네. 않는 한 뚫기 예. 어렵다.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다. 요새화됐다 이거죠. 예, 요새화됐고 아니 근데 뭐 철조망이니 뭐니 그런 거 다 절단기로 잘라버리고 그냥 확 들어가면 되는 거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공 통해서 헬기 투하 방식으로 네. 해서 의지만 있으면 한 5천 명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겠죠. 확 그냥 하면 네. 되는 건데 누가 그걸 지휘를 해서 결단해서 갈 거냐. 공수처가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실력도 없고 용기도 없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는 만용이 예. 빚은 참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우리가 할 거야라고 네. 했지만 실제로 그런 큰 판을 지휘해본 적도 없는 예. 거예요. 체포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욕심만 많아가지고 일을 그르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큰 혼란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간다 안 간다 뭐 계속 네. 이런 방식의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는 이 상황이 일단락되면 존재 이유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진영을 넘어서 인형을 넘어서 지지하는 정당을 넘어서서 예.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징조 중에 하나가 공권력이 통하지 않는 것, 무시당하는 것이 예. 하나의 징조로 볼 수밖에 예. 없거든요. 대통령 권한대행이면은 지금 최고의 결정권자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번 1차 체포영장 집행됐을 때 경호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찰과 군에 경호처 좀 도와줘 예. 라고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군과 경찰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보기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 같아. 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가 먹히지 않는 거. 예. 그리고 판사가 최종 결정권자잖아요. 예.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판사 마음에 안 그렇습니다. 들지만 내 그 결정 마음에 안 들지만 예. 나 그냥 어쨌든 내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할게요. 승복하죠.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영장이답도 시작해서 그래서요. 그 판사 탄핵한다. 그 판사 업무 배제해라. 예. 이런 식으로 정치 보복성 발언들이 난무하잖아요. 이건 나라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무법천지적 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괴물이 돼버렸어요. 예. 한남동에 괴물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법률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해석 각주를 달아가지고 멋대로 해석을 해서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앞으로 일주일, 2주일 더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온갖 그 기괴한 일들이 벌어질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체포영장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법원에서 다 정리를 해줘도 예. 끝까지 승복하지 않으면서 억지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깃장을 놓으면서 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압하지 못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그렇습니다.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자중질환하면서 어영부영 뭐 면피성 발언만 하고 넘어갈 게 예. 아니라 책임감 있게 어쨌든 지금 분리할 수가 없게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체포만 해. 수사는 우리가 할게. 이건 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조본을 만들었으니까 이 공조본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공수처가 키를 잡았으니 말로만 큰소리 뻥뻥 치고 뭐 질문을 뭐 100개를 뽑았네 200개를 네. 뽑았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 작전을 통해서 제압하는 힘을 보여줘야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게 입증이 그렇습니다. 되는 거지. 예. 아니 세상에 내란을 저질렀는데 잡아내지도 못하고 이 상황이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고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가 그렇습니다. 저런 결정 내려가지고 국민이 불안하는 모습은 장윤선 기자님이 잘 설명해 예. 주셨고 지금 공수처의 저런 태도 때문에 보수 우파 진영은 지금 기가 살았어요. 예. 엄청. 예.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옹호하는 보수 유튜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 썸네일 제목을 제가 한번 불러드려 볼게요. 예. 공수처 도망, 윤석열 복귀, 최후의 결전, 공수처 물리쳤다, 지지율 더 올라간다, 윤석열 완승, 오동훈 무능 탄핵해라, 싹쓸이 반격 찬스, 대세는 윤 승리다. 예. 이런 식의 썸네일을 갖고 그냥 지지층들을 또 선전선동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뭐 저번 주에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 회복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가 맞잖아. 네. 대통령실 관저로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겠다라는 의원들 우리가 맞잖아. 이렇게 네. 버티고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거야. 지지층 결집하는 거야. 국민들은 이재명 선택 안 할 거야. 이대로 계속 밀고 나가자. 이러한 분위기가 강해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건 억지잖아요. 예. 그거는 잘못된 거라는 것을 본인들도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억지와 목소리 큰 것이 통하는 거는 잠깐이에요. 예. 결국에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혀집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스러운 모습 보이는 분들 다 법적으로 나중에 다 처벌될 것이다. 예. 나중 되면 또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그런 그런데 생각이 문제는 들어요. 말입니다. 지금 이 어떤 무법 천지 같은 상황에 여당 의원들 40명이 지금 법을 무시하고 가서 그 어떤 불법적 상황에 대해서 편을 드는 듯이 막 몰려가 있어요. 이거를 이걸 어떻게 해야 아니, 그거는 되나요? 뭐 정치적인 신념과 신조고 자신을 뭐 키워준 대통령에 대한 은혜 보답 차원일 수도 있고 예. 또한 특정 지역 영남이라는 지역에 몰려 있는 의원들일 수도 있고 또한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건 비례대표 뭐냐면 의원들인데 제가 여쭤보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죠. 누구나. 그 판단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뭐 판사가 신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을 나는 그 비판하는 이유 때문에 못 따라 나는 이거는 무법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넘어서서 예. 김기현 의원께서 정말 이분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원천 무효다. 그러니까요. 판사는 자기 맘대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영장을 발부했다. 당연 무효다. 예. 범주적으로 봐도 원천 무효다. 아니, 장소님 그거 다 읽지 마세요. 이런 의미도 거를 없어요. 판단하는 게 이제 판사지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그 말씀을 아니잖아요. 여쭤보는 아니 겁니다. 그래서 예. 서부지원에서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예. 그 지금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다 잘못됐음을 다 명토 박아서 해명을 예. 했어요. 그래서 기각 딱 결정을 해버린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결정된 것에 대해서 승복할 줄 알아야 네. 민주주의지. 예. 승복을 안 하고 계속 버티겠다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예. 정작 민주주의의 제도와 시스템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법천지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고 예. 나만 옳다는 거거든요. 내 뜻대로 해. 너희는 다 틀렸어. 다 반국가 세력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다 무슨 뭐 B1 벙커에 다 들어가야 돼. 뭐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존중은 더 떠나서 최소한 법 질서는 지켜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마저도 지금 안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으로 제압하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 예. 사실 참 이런 얘기 진보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거의 정말 절박한 상황 같아요. 보면. 예. 판사의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판사죠. 어딜까요? 판사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판할 수 있죠. 판사의 결정이 말이 안 되거나 비판을 해도
비판을 해도 판사가 구속을 시키면 구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다시 어떤 저항을 해야지. 여당 국회의원 40명이라는 사람들이 저 결정 자체가 잘못되면서 그 법적 결정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듯한 행동, 저런 행동을 해도 되나?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등 찍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나 보수파 진영에서는 조기 대선 안 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2심 나오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서 피선거권 제한될 때까지 예. 우리가 질질 끌어야 돼. 그 생각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1심 판결, 2심 판결 불복하고 나 인정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 그냥 대선 출마할 거라고 예. 그러면 국민의힘 분들이 뭐라고 비판하겠냐고요. 자신들은 계속 이러한 예. 행위들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정치가 망가졌고 나라가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 말씀하시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그러니까 좀 이성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김민전 의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중국인이 그러니까 칭화대 그 학자금을 입었다고 해서 네. 그거를 증거라고 하고 주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납득 타당한 주장이 아닌 얘기를 그렇습니다. 막 던지는 예, 그래서 오늘 뭐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도 뭐 징계안을 국회에서 올리고 했던 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합하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정광훈 극우 보수 세력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예. 그 표를 받아서 정치를 영속할 생각으로 그 집단의 요구에 맞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예. 국민의힘에 그러면은 30명 정도가 갔으면 나머지 한 뭐 80명 예. 정도는 그 동의하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국민의힘 전체 중에 다수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다라고 평가하는 의원들도 있는 거니까 예. 저는 그것대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이유가 있어 보여요. 뭐 늘 얘기하지만 뭐 김건희 특검의 명태균 게이트, 예. 뭐 건진 게이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도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닌가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속보 생각합니다.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면 민주당이 내일이 8일 맞나요? 네, 수요일이 8일입니다. 아, 모레군요. 모레 거부권 행사 법안 재의결하고요. 그다음 공조부는 서울 서부지법에 윤석열 체포영장 재청구했답니다. 자, 예. 이제 재청구 돼가지고 다시 발부가 예. 되면 요번에는 다시 한번 이제 예. 집행하겠죠. 그러면 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저렇게 하겠죠. 그걸 네.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국가의 공권력이 마비됐다. 이제는 국민들이 다 무시할 수밖에 예. 없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은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냥 가서 대통령 지키자라고 그냥 시위한 거잖아요. 예. 영장을 2차 집행하러 갔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요. 그러면은 고무집행 방해로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불체포 특권은 있지만 현행법은 체포할 수 예. 있거든요. 저는 국가가 그 사람들을 체포해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만약에 일반인인 제가 딱 가서 예. 안 돼!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면 안 된다! 경찰 물러가라! 그럼 저 체포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잖아요. 국민들에게 평등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현행범으로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직 경찰 출신들 어떤 얘기 하고 있냐면 일단 수갑을 예. 500명 다 총동원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일단 수갑을 500개 예. 플러스 알파를 준비를 해서 들어갈 때부터 다 수갑 채우면서 현행법으로 체포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리고 상황에서. 지금 예. 버스를 5대를 세웠잖아요. 가로로 하나, 세로로 예. 3개, 또 가로로 하나. 이거 겁먹었다는 얘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크레인으로 다 끌어내면 된다. 음.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총을 쏴서라도 네.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예. 끄집어내라라고 예. 했잖아요. 경찰도 똑같이 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경찰 특공대를 그러니까 최대한 5,000명 이상 정도 투입을 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살짝 워워하라고. 아니 왜냐하면 이게 경찰 출신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예. 경찰 출신들이 그렇게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들어가서 저항할 거다. 들어가서 저항하면 그때는 일단 수갑 채우고 그다음에 포승줄로 묶고 그다음에 뒤에서 바지 허리춤을 딱 잡으면 못 움직인다. 예. 그렇게 해서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다. 그런 정도도 못하면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공권력이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류사명 전 총경의 재현입니다. 예. 그 권수평가님 너무나 창피해요. 예. 만약에 2차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는데 또 이렇게 국가- 비실비실 물렀으면요. 그것도 그렇지만 예. 국가 기관들끼리 예. 부딪혀가지고 몸싸움이 일어나고 피치 못할 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이 또 찍혀가지고 외국에 또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 국격 신인도는 얼마나 떨어질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어떤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정리하면 예.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경감되는데 이걸 안 하고 뭉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원래대로 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정말 그래도 국민 뭐 기대할 게 그건 없지만 기대하기는 없지만 아니 그래도 예. 어쨌든 본인이 일으킨 죄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으면 스스로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예측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거는 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난 글을 거고. 잘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의 본질을 파악하지 예. 못한 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같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최상목 대행이 자기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여기도 탄핵 갈 수밖에 예. 없는 거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경호처장은 왜 그럽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하죠? 뭐 신념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러한 경호처의 분위기를 본인이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판사가 발부한 공식적인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법을 우선시하면서 말이 안 거부하는 되는- 거는 나중에 분명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본인도 심판 받겠다고 하니까 받아야죠, 나중에 뭐. 법적 처벌 받으셔라. 그렇게 근데 말- 실제로 예. 경호처 취재해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게 김용현의 씨앗들이다 이런 예. 평가를 경호처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 지금 뭐 문제적인 인물이 되는 경호차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등등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조직을 좀 형해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판에서 그냥 평범한 공무원에 불과한 경호관들을 예. 다 동원해서 1차 작전에서 끝내지 2차까지 하면 범죄자가 더 늘어날 수밖에 예. 없다. 결과적으로 경호처라는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경호관들을 결국 전부 다 조직원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냐. 진짜 나쁜 예.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조직을 망치는 차원에서는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될 것이다라고 예. 경호처 관계자들이 아주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예. 경호처와 관련된 법안들을 좀 손볼 필요가 있을 것 예.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경호처장이 판사 위에 국민 위에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예. 한겨레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어디도 경호처가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로 따로 조직을 두어서 마치 사병처럼 대통령의 무슨 사조직인 것처럼 과거 독재 정권 그렇습니다. 시절에 박정희 네. 때 전두환 때 뭐 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좀 문제적 상황을 떨어내는 이번에 분명히 차원에서라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경호처법을 예. 바꿔야 된다. 경호법 민주당이 바꿔야 집권하더라도 예.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뭘 하든 바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